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보면은 수많은 이들이 철 왕자에 앉기 위한 정치 싸움을 벌입니다. 오늘날 현실의 세계 정치판도 그와 다르지 않은데요. 잔혹하고 흥미로운 드라마 해설해 주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차라리 왕자의 게임을 제가 평론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거든요. 굉장히 이제 피해 결혼식 막 이런 거 뭐 잔혹한 장면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어쨌든 지금 요즘 올해 제가 어디 뭐 그래픽 같은 걸로 봤는데 유독 선거가 많다. 엄청나게 선거가 많죠. 올해 전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선거를 치른다. 뭐 이렇게 봤어요. 맞아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있고 이제 총선도 있고 다른 나라도 그렇죠. 지금 온통 심지어는 원래 선거가 없는데 억지로 만든 프랑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총선 투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의회에서 다른 나라 뭐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 이제 선전을 하니까 야 의회 해산해라고 하고 다시 지금 조기 총선을 치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왜 한숨을 그렇게? 마크롱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절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자, 지난달 30일 1차 투표, 저 1차 투표라고 얘기하는 게 과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치르거든요. 그래서 1차 투표가 됐는데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33%를 얻어서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위가 진보라든지 좌파가 연합을 해서 28%,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르네상스당 플러스 이제 그 여당과 연합하고 있는 정당들이 20%를 얻었습니다. 3등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크롱 당이? 네. 근데 사실 그 총선 치러지기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3등으로 나왔거든요. 자, 이번 그 1차 투표에서 일단 과반 이상을 얻어가지고 확정이 된 의석수가 한 76석 정도 되는데 극우 정당인 그 국민연합이 39명이에요. 그리고 그 좌파 진보 연합이 32명이고요. 범여권은 2명입니다. 딸랑.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폭망이네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프랑스가 지금 절단났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잖아요, 프랑스는. 그러면 이제 총선 대통령은 마크롱이니까 뭐 대통령이 내려오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대통령 계속 가고 이렇게 되면은 총리를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총리를 이제 다수당에서 가져갈 확률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단독 과반이 넘지 않으면은 어떤 정당이 어떤 정당하고 손을 잡아서 과반을 되죠.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총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설사 국민연합이 과반을 넘지 않더라도 국민연합의 대표인 지금 바르델라 20대의 그 쌩쌩한 대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총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28살? 네, 28세가 맞습니다. 지금 국민연합의 지금 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그 정당을 창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딸이 이어받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이 정당을 망친다는 생각에 딸이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마린 르펜이 그 대선에 한 3번 정도 나왔고 2번 정도는 마크롱이랑 붙어가지고 꽤 근접을 하면서 인지도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라는 욕심에 그러면 당의 옷을 조금 바꿔 입어야지 하면서 본인은 뒤로 살짝 물러나고 그 28세의 젊은 대표를 앉힌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기성 정치계가 좀 젊은 층들에 대해서 무심하잖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파고 들어가지고 좀 성공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비롯해서 많은 유럽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다 이런 분석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이제 포장 아니면 변신 이런 것들이 좀 주요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요. 이전에 했던 얘기들하고 다르게 하는 얘기마저도 사실 사람들이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층 먹고 살기 힘들죠. 제가 주택 한 10만 채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사업 벌이시면은 제가 한 5년 정도 법인세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솔깃한데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시작하셨어요. 그럼 주정부에서 저희가 보전을 좀 해드릴게요. 이런 정책들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사실 그냥 얼핏 들으면은 이거는 왠지 좀 진보적인 정책 같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 지난번 대선에서 젊은 층들한테 했던 공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하고요. 예. 그리고 말 그대로 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줄 건데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정당이 국민연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 결과가 저는 마크롱에 대한 분노가 제대로 표출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마크롱은 아주 지독한 엘리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부자세 없앴잖아요. 부유세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세를 도입하면서 올리면서 노란 조끼 시위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지도 삭감하고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인상을 해버리고 시위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시위의 나라인데 강경 진압해버리고 불통 이미지에다가 심지어 본인이 그 두 번의 대선 동안 마린 르펜하고 붙을 때마다 그래도 그거는 안 되지라는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마크롱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마크롱은 본인 스스로 이제 중도 세력을 아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는 진보 쪽 그리고 좌파 쪽 유권자들이 결국은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한테 표를 던져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작 정권을 잡고 나서 과연 본인이 당선되는데 이렇게 힘을 실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세력과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정책을 했냐는 거예요. 예. 항상 그들 뒤에 칼을 꽂는 배반의 정치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제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 현재 총리가 가브리엘 아탈. 아탈. 예, 그 이라는 총리도 사실은 30대의 젊은 총리예요. 34세로 나오더라고요. 잘생겼습니다. 34세에서 이제 28세로 총리가 점점 젊어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가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 네. 오늘 또 그리고 보니까 영국에서 뭐 총선 네. 있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연합이나 이쪽에서 지금 곳곳에서 지금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제 관심은 지금 네.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해. 네. 지난달 27일에 이제 첫 TV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이견의 여지 없이 바이든의 완패, 참패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문희정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인터넷에요. 예. 바이든 디베이트만 쳐보셔도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보였던 모습들을 짧게 한 그런 또는 굉장히 짧게 이렇게 쇼츠화시킨 영상들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예. 저는 그 토론회를 보면서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절망감을 느낄 정도면은 미국 유권자들은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바이든은 고령 리스크가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의회에서 2시간 동안 굉장히 열정적인 연설을 하면서 생각보다 건강한데 열정적인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어 이러고 살짝 올라갔단 말이죠. 예. 거기에 힘입고 그리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이든이 지금이 기회다 이래서 트럼프한테 먼저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우리 토론회 하자. 라고 하면서 6월 27일 날 CNN 그리고 9월 10일 날 ABC 그렇게 두 번의 방송 토론을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첫 번째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말을 하고 있으면 꼭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소리 지르고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죠. 맞아요. 트럼프는 본인에 대한 우려를 완벽하게 불식시키는 토론회의 모습을 보였고요. 바이든은 본인에 대한 고령에 대한 그 우려를 더 증폭시키는 모습을 토론회에서 보였다는 게 그 토론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관전평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다 보지는 않았지만은 부분 말씀하신 그 이제 장면을 봤는데 그러니까 뭐 토론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가장 미국인들이 우려되는 거는 이 42년생 대통령이 4년 앞으로 더 할 수 있을까인데 단어를 기억 못하고 말을 더듬는 게 오히려 약간 충격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동공지진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멈칫멈칫하고 한참을 멍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토론회와 관련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규칙들을 바이든 캠프 측에서 철저하게 바이든 대통령을 고려해서 만든 규정들이 많이 적용이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완패를 했다라는 게 그게 가장 심지어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한 4,800만 명 정도 굉장히 적은 수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려가 생각보다 그 여파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렇게 이제 바이든이 TV 토론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이제 민주당 뭐 소위 말해서 민주 쪽을 지지하는 요쪽에서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제 에디토리얼 사설로 그렇죠. 바이든 사퇴해야 사설로. 된다. 이게 사설로 썼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는 이제 미국 언론사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대선 후보를 지지를 하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뉴욕타임스에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봤는데 너는 아니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뉴욕타임스가. 저는 이걸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이렇게 후보를 넌 아니야라고 빠져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이죠. 예. 심지어 그 사설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겠지만 예. 조국을 위해. 그 조국이 이제 우리가 아는 조국 조국이 대표가 아니라 아워 컨트리. 예, 그렇습니다. 예. 조국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경선에서 사퇴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었고 지원을 하던 칼럼니스트라든지 예. 평론가들도 다 같이 나 정말 너무 눈물 나서 그거 못 보겠더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는 민주당 바깥에서 좀 크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민주당 내는 사실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지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불식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으면 밖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뭐 날리거나 뭐 이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그러면 네. 한국에서는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예.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는 거죠. 민주당은 왜 저런 식으로? 사실 이번 대선 한 번만 치르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나서 바로 질 바이든 여사. 사실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움직이는 건 질 바이든 여사야라는 얘기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죠. 사실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뭐 상원 의원이나 부통령 할 때부터 사실상 정치적 동반자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반자라 쓰고 이제 뒤에서 마쿠 조종자. 그렇죠. 약간 그 영어 표현을 보니까 디사이더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결정자다 이 네, 사람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헌터 바이든 차남까지도 백악관에 출입을 하면서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은 절대로 이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가 보그지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90분간의 토론이 내 남편의 4년간을 규정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계속 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이쪽에서는 전혀 그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든지 밖에서는 바이든 사퇴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중순인가요? 그때까지 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오하이오주가 먼저 이번 달에 그러니까 오하이오주가 선거법이 살짝 바뀌면서 선거 90일 전부터 사실은 후보가 정해져야 된다라는 그걸로 바뀌어가지고 좀 일찍 결정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7월 21일까지 오하이오주 때문에라도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에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얼마 2주, 3주 뭐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네. 일이 미국에서 벌어질지 저희가 좀 앞으로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공간 칼럼 공방 섹션 국제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